안녕하십니까. 아기 투자자의 기록의 아기 투자자입니다. 저번 시간에 MSTR에 대한 오해를 설명했었고, 이번에는 STRC에 대한 오해를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아는 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지 어떠한 사실이나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게 돈이 걸려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투자 권유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제가 그냥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알아보는 겁니다. STRC에 대한 그런 비난이 엄청나요, 지금. 거의 뭐 이게 그냥 비트코인 그런 하락의 원흉인 것처럼 이게 없었으면은 그냥 뭐 모든 게 해피할 것 같이 지금 뭔가 엄청난 비난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그것도 오해가 좀 많은 것 같다. STRC는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MSTR이 비트코인 레버리지 상품이 되기 위한 구조적 장치입니다. 이게 없으면 이게 레버리지성이 이제 과거처럼 이제 기관 수요가 거기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몰려서 수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레버리지성을 유지하는 그런 현상이 관찰될 뿐이지. 이게 왜 레버리지가 돼야 되지? 라고 했을 때 STRC 같이 고정 배당이 나가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이런 장치가 없으면 당연히 레버리지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STRC는 그 레버리지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장치입니다. 뭐 이름은 바꿀 수 있지만은 어쨌든 자금 조달을 고정 이자나 배당을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을 해서 비트코인이라는 변동성 자산을 살 때 비트코인 레버리지로서 MSTR이 시장에서 위치하고 어, 왜 본인을 사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가 많은 게 STRC 때문에 MSTR이 망한다. 마치 부채를 끌어서서 이자를 내야 하는데 이자 낼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STRC는 우선주입니다. 이 부채가 아닙니다. 우선주예요. 우선주고 배당 시급 의무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따라서 안 줄 수도 있다. STRC의 그런 배당률이 굉장히 높죠. 보통 부채로 빌렸을 때 기대되는 수준보다는 높아요. 11%인가 그렇잖아요. 높단 말이에요. 그게 왜 높은지가 여기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 줘도 되니까. 그럼 STRC를 사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아, 내가 어쩌다 못 받을 수도 있겠다, 배당금을. 그것까지 생각하고 사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죠? 왜냐하면 법적인 의무는 없으니까. 미국이 또 법의 나라 아닙니까? 법적인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은 살 때는 내가 못 받을 수도 있겠다. 배당을 뭐 한두 해 정말 어려우면 못 받을 수도 있겠네.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나는 한 11% 정도는 줘라, 줄 때. 그래서 이렇게 높은 배당률이 이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물론 그러면은 MST를 안 줄 거냐? 제가 볼 때 안 주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줄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아까 얘기했듯이 STRC 같이 고정 지출을 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장치가 없으면 MSTR은 그냥 비트코인을 사지 왜 MSTR을 사야 돼? 라고 시장이 물어볼 때 해줄 말이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STRC 배당은 아마 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STRC, 비트코인, MSTR 이 트릴레마에 갇혔다. 지금 뭐 셋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된다.
포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죠. STRC한테는 계속 돈이 나가야 하고 STRC를 지키려면 배당금을 고배당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또 비트코인은 네가 안 판다고 했었고 그리고 MSTR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안 팔고 STRC에 배당을 주려면 MSTR을 팔아야 되는데 MSTR을 팔 때는 또 조건을 건 게 있거든요. 엠나브 해가지고 비트코인 퍼 쉐어가 손상되지 않는 수준에서 그러니까 비트코인 퍼 쉐어가 올라가는 조건에서만 MSTR을 유상증자를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각자의 세 개의 상품에 대해서 어떤 공언한 거 STRC는 고배당을 주겠다. 비트코인 내가 안 팔겠다. MSTR은 비트코인 퍼 쉐어가 올라가는 수준에서만 반영하겠다. 요 세 개의 말을 다 지킬 수가 없지. 그래서 이 트릴레마에 갇혔다. 그런 얘기를 또 요즘에 많이 합니다. 아, 그럼 그 중에서 뭘 포기해야 되냐? 글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을 좀 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있어요. 왜냐? 비트코인을 실제로 32개를 팔았죠. 그리고 셀러가 비트코인을 그 안 판다고 한 거는 개인들한테 팔지 말라 한 거지 회사가 안 판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 중에서 비트코인을 만약에 정말 자금이 부족하면은 비트코인을 파는 식으로 해결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틀레마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안 판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해버리는 순간 이제 틀레마는 아니죠. 그리고 제가 운영진이라도 비트코인을 팔 것 같아요. 차라리. MSTR을 팔게 되면은 비트코인 퍼시어가 떨어지는 수준으로 팔게 되면은 주주 가치를 올린다는 그 말을 어기게 되고 그걸 어기게 되는 게 더 치명적이지 않나. 물론 비트코인을 파는 것도 치명적이지만은 이미 회사가 32개를 판 의도 32개면은 뭐 한 32억 정도인데 32억이 없어서 파는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딜레마에 스스로 갇히지 않기 위해서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나 팔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비난하는 이유가 비트코인을 팔아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글쎄요. 그건 MSTI를 너무 고평가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냥 비트코인이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진 거지. 그리고 더 많이 떨어진 거지. 왜? 레버리지니까. MSTI는 레버리지라서 더 떨어진 거고. STRC는 왜 떨어지냐? 법적으로 배당금 지급 의무가 없으니까 이번에 안 줄 수도 있겠네 하면서 떨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이게 고배당이다 보니까 레버리지가 굉장히 많이 끼었었다. 그래서 청산되면서 떨어졌다.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럼 STRC가 계속 떨어지면 이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이 돼갖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 그렇진 않죠. STRC 자체가 이게 좀 자동으로 이렇게 조절되게끔 설계가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11%를 준다. 그럼 100불에 내가 이걸 STRC를 사면은 11불을 준다 이거잖아요. 그럼 이게 11불을 계속 준다고 치면은 이게 계속 100불이 아니고 80불, 70불, 50불 SLC가 떨어질 때마다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진입할 유인이 점점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50불에 내가 사가지고 배당을 SRC 배당을 11불을 받으면 11불은 50불에서 몇 퍼센트입니까? 22%예요. 배당률이 내가 산 가격에서는 22%가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자동 조절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하면 해결되느냐? 지금 많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좀 자연스럽게 해결된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떨어진 상태에서 되게 기분이 안 좋고, 불쾌하고 막 그런 건 맞는데, 구조를 보면은, 그냥 비트코인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다 같이 흔들리는 건데, 그래서 이게 뭐 청산이 되거나, 뭐가 없어지거나, 망해버리거나, 그럴 요인은 제가 아무리 찾아도 저는 못 찾았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은 STRC는 MSTR이 레버리지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장치고 부채가 아니에요. 되게 똑똑하게 부채로 했으면은 이제 비트코인 담보 대출로 했으면은 이게 담보 청산가가 있기 때문에 월가의 공격을 받아서 청산이 될 수도 있는데 되게 똑똑하게 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선주도 했고 배당 의무도 없어요. 의무는 없는데 꼭 줄게. 내가 내가 꼭 줄 거야. 이렇게만 한 거예요. 근데 법적인 의무는 없어. 이렇게 한 거죠. 똑똑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되냐? 좀 시간이 지나면 아마 해결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 다음 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